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월 22일 막 자정을 지나고 있는데요. 천옥현의 안보정론 심야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이면요 정례적으로 4개 여론조사 업체가 합동으로 발표하는 조사가 있습니다. 바로 당 지지율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의 긍정 부정 평가율, 그리고 대선 후보 잠룡에 대한 적합도 조사가 나오는데, 현재 나온 걸 보니까 지금 지지율에 급격한 변화가 있어요. 이재명 지사가 27%, 이낙연 13%, 윤석열 총장 10%, 그리고 없다는 25%고 모른다, 무응답이 10%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일주일 전에 1월 1주차에 비교해 보면 이재명 지사는 3%포인트가 상승했고, 이낙연 대표는 지난 조사보다 2%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보다 무려 6%가 빠졌어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과의 갈등 관계가 이제 조용해지니까 결국 반문 지지층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지가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폭적으로 빠진 것으로 그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 하락은 결국 사면론 때문에 급격히 줄어들어서 이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과 갈등 관계가 없어지고, 그리고 이 지사는 사면론으로 역풍을 맞는 바람에 그 반사 이익은 그대로 이재명 지사에게 갔다. 그래서 이러한 반사 효과 때문에 이재명 지사에 대한 지지율이 무려 27%로서 이낙연 대표보다는 2배, 윤석열 총장보다는 거의 3배가 높게 나왔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검찰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특수단이 최근에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수사 결과를 보면 17개 중에 15개가 무혐의로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민주당이 이 세월호 참사 15개가 무혐의로 끝난 것도 결국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탓이다. 그래서 책임론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필요한 경우에 제2특별수사단을 별도로 구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추미애 장관의 후임자인 이 박범계 장관하고 제2특수단 구성 문제를 논의해야 된다는 주장까지 지금 여권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네 입맛에 맞지 않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 원인은 모두 윤석열 총장한테 뒤집어 씌우고, 윤석열 총장을 어떻게 하면 정치적인 압박을 가할 것이냐, 여기에만 매달려 있는 것이 오늘날 여권의 실상이다. 그래서 이번 세월호 특수단의 결론과 관련해서 다시 이 여권 안에서는 일부 강성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윤석열 총장 쳐내는 이 작업이 또 대대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이 정치적인 수사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우리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 차원에서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압박의 고리를 계속 잡으려고 하는 것이 여전히 실증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번에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대통령의 이런 평가가 결국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수사권을 박탈해야 된다, 윤석열 검찰에 대해서 이러한 이 압박 이 모멘텀은 좀 수그러드는 그런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정치권의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자, 이제는요 이 공수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21일 날이에요. 날짜상으로 이제 하루가 바뀌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장한테 임명장을 주면서 정식으로 이 공수처 발족식이 있었습니다. 현판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수처가 공식적으로 2021년도 1월 21일부로 발족하게 됐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장을 주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중립성과 독립성, 그래서 정치로부터 중립, 기존 사정기구로부터는 독립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지만은 이 공직사회의 고위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명성을 잘 지켜나가서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하고 부패 없는 사회로 이끌어가는 견인차로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적법 절차와 인권 친화적인 수사의 전범을 보여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검경 간의 협력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러한 이 대통령의 당부와 관련해서 선진 수사기구,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가 되는데 초석을 놓아서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그러면서 검찰이 지금 잘못된 수사 관행이 변화가 되는 그런 여건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하자면 덕담을 서로 주고받았는데요. 이번 대통령의 당부 말씀 중에 차이가 나는 것은 윤석열 총장 임명장 졸제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도 게을리하지 말아라. 그것이 검찰이 해야 할 길이다. 본연의 임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번에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면 이제 윤석열 총장 이번에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언론과의 인터뷰, 그리고 청문회 석상에서의 여러 가지 발언을 보면 제2의 윤석열 과정을, 그런 길을 갈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한 51대 49로 일단은 좀 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번 이 공수처장의 임명장 주는 현장에서 대통령의 발언이 굉장히 신중해졌다. 그래서 속된 말로 말하면 좀 긴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괜히 긁어부스러 만들 필요는 없다. 윤석열 말하자면 이 반면 교사적인 효과를 이번에 공수처장의 임명장을 주면서 대통령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런 거를 역력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 현판식을 행사를 하는데 당연히 추미애 장관이 현장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여전히 검찰 개혁을 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여기까지 오게 된 데는 검찰 개혁을 바라는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워주길 바라는 촛불 국민의 염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나 이것도 시작이다. 이제는 제대로 공직부패를 근절하고 무소불위의 이 검찰 권한을 견제하면서 공수처가 제대로 된 권력기관의 모델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공수처 발족을 계기로 해서 추미애 역시 다시 한번 검찰 개혁을 강력히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그럼으로써 이 공수처가 윤석열 검찰이 수사하는 현안에 대해서 언제든지 이첩하라, 이런 요청을 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촉구하는 이런 메시지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청문회 검증을 통과해 낸 김진욱 처장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잘 알고 있고 조속히 기구를 잘 정비해서 출범시켜서 국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추미애의 마음속에는 검찰개혁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생각의 일단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그런데 이렇게 현판식을 할 때 이 언론 앞에서 다 한 얘기 들으지 않습니까? 그걸로도 양이 안 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또 제가 보기에는 고질병이에요. 이 야밤에 꼭 SNS를 올립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페북에 또 글을 올렸어요. 글을 올렸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공수처가 드디어 출범했다. 오르는 이 순간은 오로지 더 나은 대한민국을 염원해온 촛불 시민의 강력한 지지와 응원 덕분이다. 공수처의 앞날에 드리워진 숱한 난관도 눈앞에 어른거린다. 공수처 출범 이후에 해야 할 일 역시 태산이다. 이제 검찰 개혁의 확실한 마무리를 위해 당정청의 중단 없는 개혁 의지가 더욱 확고히 실행돼야 할 것이다. 공수처는 오직 국민과 역사 앞에 당당하고 떳떳한 자세로 법과 정의가 가리키는 대로만 튼튼하게 자림매김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이 중에서 말이죠. 또 검찰 개혁, 그 다음에 당정청의 중단 없는 개혁 의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결국 공수처를 만든 이유 알지? 지금 윤석열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 인사를 통해서도 안 되고, 수사지휘권 발동을 통해서도 안 되고, 감찰권 통해서도 안 되고, 징계위원회와 감찰위원회를 열어서 잘라내려고 하는 것도 실패했으니 이제 당정청의 중단 없는 개혁 의지가 뭔지 알 것 아니냐. 그래서 공수처장이 이러한 엄중한 현실을 잘 받들어서 법과 정의가 제대로 자림하게 해라. 이 얘기는 법과 정의는요, 여기서 일반 사회학적으로 또 이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내려져 있는 우리가 통념적으로 통용되는 법과 정의가 아니라 선택적 정의, 즉 여권에 유리한 정의, 이것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현판식에서도 말이죠, 이날이 언제 오나 조마조마한 순간이 많았고 많은 분이 걱정의 날밤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김대인 정부 공약에 대한 마침표를 찍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이 얘기를 결국 보면 역시 김대중 정부 공약이라고까지 꺼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추미애 장관의 경우에는 차기 총리를 노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차기 총리 리스트에 숏 리스트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언론 보도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또 이러려면 지금 현재 친문 진영의 적극적인 지지는 이미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청원이 40만을 넘기는 그런 아주 대대적인 지지의 열기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무현 정부 이 세력들 또 지지를 확고히 확보했고, 이제는 김대중 정부의 인사들의 지지를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플러스 김대중 정부 공약까지 꺼내 들은 것은 굉장히 집요하고 꼼꼼한, 그야말로 이 본인의 정치적인 목표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추미애의 그야말로 이 저돌적 기질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바로 김대중 정부 공약에 대한 마침표. 요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독한 분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그 공수처 검사 정원은 공수처장과 차장을 포함해서 25명, 그리고 수사관은 40명, 직원은 20명, 그래서 도합 85명 정도로 구성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세한 21일자 평검사 542명의 인사 내용이 언론에 아주 세밀하게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는 2월 1일자로 실행이 되는데요. 사실상 25일 박범계 장관의 청문회가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검찰권, 검찰 인사권 행사로 되는데, 이번 인사의 특징은 추미애 장관한테 그동안 반기를 들었던 이 평검사들에 대한 자천 인사, 그 다음에 추미애 라인이라고 이 평판을 받고 있는 검사들의 영전 인사, 이렇게 이 좌천 인사와 영전 인사가 굉장히 엇갈릴 것이다 라는 예상이 많았는데요. 상당수 검사들이 현 소속 검찰청에 잔류하는 그런 인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는데, 작년 내내 인사학살 가지고 추미애가 얼마나 점수를 잃고 국민들의 기대, 그리고 검찰 내부의 반란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 직무정지 조치했을 때, 그리고 직무 배제 조치했을 때, 또 징계할 때 그야말로 대대적인 검사의 난이 발생했고, 특히 평검사들의 경우에는 99%의 평검사들이 검사의 반란을 일으키는데 동참을 했어요. 이걸 보고 추미애가 잃은 표는 절대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오는 철저한 반성 또는 떠나면서까지 이 검사들의 불만과 그리고 비판, 또 이 불꽃을 튀게 할 경우에는 본인이 갈 수 있는 정치적인 길에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준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본인에게 반기를 들었던 검사들의 자천 인사를 안 하고 본인의 줄에 섰던 사람들의 영전 인사를 자제하게 된 것은 검사들 본인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본인의 정치적인 생명력을 제고하는 데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인사를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윤 총장 징계 국면에서 추 장관 단독 사퇴를 처음으로 주장했던 장진영 천안지청 검사, 법무부 감찰관실에 파견돼서 윤 총장 불법 징계 청구 의혹을 처음으로 폭로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그 다음에 커밍아웃 했다고 공개 저격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 모두 현 소속으로 그냥 잔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 술접대 의혹을 받은 검사 3명도 인사이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라임 사건을 수사하는 남부지검 형사 6부, 옵티머스 사건 수사하는 중앙지검 경제범죄 형사부 평검사 이동도 없었다. 다만 월성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 5부에 김수민 검사와 김영원 검사가 각각 대검 검찰 연구관과 유엔 마약범죄 사무국 파견 발령을 받아서 대전지검 월선 이 사건 수사 검사 둘이 이제 빠져나오는 그런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채널A 사건을 수사했던 천재인 장태형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각각 수원과 안산지청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윤 총장 징계 사유인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서 법무부를 비판했던 차한성 전 대법관 아들 차호동 부산지검 검사는 서울 남부지검으로 발령이 났다. 이걸 보면요, 그야말로 이 검사의 난을 거치면서 추미애가
겁을 잔뜩 먹었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본인의 정치적인 욕심을 여전히 잘 챙기고 있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번 평검사 인사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방금 전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방금 전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결국 대전지검 월성 원전 사건 수사 이 칼자루가 고위선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주 초에 백운규 전 산자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출두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 산업부, 그 다음에 산업부에서는 제일 높은 사람이 국장이 구속되어 있고요. 한국수력 원자력 직원들, 이 부사장과 또 이 본부장 이미 소환 조사를 마쳤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백운규, 그 다음에 한수원 사장, 그 다음에 최이봉 가스공사 사장, 이런 고위선들이 남았는데요. 1차적으로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소환 통보 조치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백운규 장관은 청와대 최이봉 비서관으로부터 대통령이 그거 언제 월성 가동 중단이 언제 결정되느냐라는 이 하명을 받은 이유로 담당 공무원에게 보고서를 쓰게 해가지고 산업부 공무원이 본래 2년 후에 월성 원전을 한시적으로 가동, 2년 후까지는 한시적으로 가동해 주겠다라는 보고를 올리니까 너 죽을래? 라고 하면서 즉시 가동 중단 보고서를 다시 쓰라, 이렇게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고요. 이런 의혹은 최재형 감사원장이 국정감사 시에 이 답변을 통해서도 사실로 확인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500여 개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로부터 월성 1호기 계속 가동의 경제성을 낮추는데 개입한 것은 바로 백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런 진술까지 검찰에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백운규 장관을 소환 조사에서는 청와대에다가 즉각적으로 이 가동 중단하는 보고서를 쓰게 한 경위, 그 다음에 경제성 조작 평가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 이런 거에 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청와대를 직접 향해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까지도 곧 임박한 것이 아니냐라는 합리적 추론과 또 관련 언론 보도가 이미 있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이용구 사건이 이제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어요. 이 검찰에서 이용구 사건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블랙박스에 녹화되어 있던 그 동영상을 기사의 핸드폰 포렌식 분석을 통해서 입수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블랙박스 업체하고 이 서초경찰서에 관할 수사관이 통화한 내역과 문자 메시지를 확보해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당시 경찰에서는 블랙박스 영상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지금 검찰이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이 블랙박스 존재 여부를 경찰이 서초경찰서가 알면서도 이 내사 종결했다. 그러면은 이 서초경찰서 수사 당국자들도 상당한 말하자면 처벌이 불가피하고 검찰이 소환 조사도 불가피한 상황으로 지금 내몰리고 있다. 그래서 이 검찰에서 이제는 이용구 내사 종결 사건에 대한 본격적 수사, 그래서 이용구 차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임박해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는요, 해군 총장 최근에 관저에서 해군 참모총장이 참모부장 3명과 술을 곁들인 저녁 식사를 했다. 그래서 많은 지금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방역 조치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이러한 회식이 있기 이전에 참모총장은 국방부의 부대관리 지침을 토대로 방역 조치 정부 차원에서 내린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라는 지시사항을 3차례나 내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술을 곁들인 저녁 식사를 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안에 관해서는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이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서 19일부터 음주 경위를 포함해서 방역 지침 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에 있고, 감사 결과에 따라서 향후 이 부석종 해군 참모총장이 공개 사과를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주, 여러분들 유명한 사람 아시죠? 전 KBS 사장. 그야말로 정권에 얼마나 편파적인 방송을 노무현 정부 때 했든지
아마 기억이 다 나실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KBS에서 물러나 연임 퇴진 요구에 따라서 퇴진을 하고 그러다 보니 그리고 이명박 정부 출범 후에 2008년도죠. 배임 의혹과 부실 경영 등의 이유로 해임이 됐어요. 그런데 이 해임 절차를 문제 삼아서 소송을 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승소했습니다. 승소한 이후에 노무현 재단 이사 등을 지내고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유사 현장을 찾아가서 이 선거 지원 활동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유명한 정현주 전 KBS 사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내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 강상영 위원장의 임기는 이번 달 말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검증 특별한 일이 당연히 없지 않겠습니까? 검증에 문제 있어도 다 인사 발령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특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인사 검증이 끝나면 곧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장은 강력급 인사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거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대통령이 청문회 없이 바로 임명해서 임기가 개시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요. 지금 현재 정현주가 만약에 2월 1일자로 발령이 날 경우에는 4월 재보궐선거 그리고 내년에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KBS를 비롯한 지금 그러지 않아도 언론 환경이 굉장히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편파적으로 이 언론 정책을 이끌어갈지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잖아요. 그래서 야권에서는 즉각 철회하라 이렇게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심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